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실천을 하시더라도요, 좋은 부모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부모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좋은 부모 되는 거 참 어렵죠. 좋은 부모 되려고 이렇게 영상도 보고 공부도 하고 자기 반성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시켜야 되나요? 이게 시키는 게 좋은 부모인가요? 아니면은 하기 싫다면 그냥 놔두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좋은 부모인가요? 이거 정답 참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하나가 딱 맞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내 철학을 가져야 되는 건데 내 철학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도 어렵습니다. 내가 시키고 있는 게 잘 시키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정답이 없으니까 그만큼 헷갈리게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늘상 헷갈리고 자신도 없고, 잘한다고 했는데 또 돌이켜보면 또 후회되는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고 이렇게 다들 노력하시지만 뭔가 미치지 못해서 마음도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실천을 하시더라도요, 좋은 부모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부모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하시면 좋은 영상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떠올리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좋은 기억이 많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나쁜 기억이 좀 많이 떠오르십니까? 좋은 기억만 정말 가득한 그런 분도 있겠죠. 또 반대로 좋은 기억이라고는 거의 없고 나쁜 기억만 가득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들은 사실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를 겁니다. 같은 형제끼리도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기억이 같겠어요? 그 형제, 자매 사이도 다르고 다른 사람과는 정말 많은 차이를 보낼 텐데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기억이 무엇인지는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기억은 분명히 사랑을 많이 받은 기억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기억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환하게 웃어준 그 장면, 혹은 끌어안아준 장면, 나를 데리고 어딘가로 여행을 가서 거기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밥을 차려준 장면, 내가 힘들어서 울 때 등을 토닥여줬던 장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 공통점은 정말 분명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그 장면이 정말 좋은 기억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억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느꼈던 그 장면보다 더 좋은 장면은 없을 거예요. 또 나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쁜 기억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이 나쁜 기억이 또 어떤 기억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기억들이 있을 테니까요. 부모님이 별거 아닌 거에 막 소리를 지르셨던 일, 또 부모님 두 분이 막 심하게 싸우셨던 일, 또는 나를 때렸던 일들, 혹은 내 감정을 완전히 묵살하고 우리 형제에게만 좀 더 애정을 그렇게 좀 편애라고 할까요? 그렇게 주셨던 일들, 형제, 자매 차별하셨던 일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텐데요. 이 기억들에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이 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최고의 기억이라는 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진심으로 느꼈던 장면이고, 정말 나빴던 기억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혹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장면들이 분명히 나쁜 기억입니다. 좋은 부모의 조건이라는 건요, 바로 아이에게 얼마나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그런 장면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아이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더라도 이 문제들을 모두 다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보고 웃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가슴 벅참, 그 뜨거움이 이 밑에서 끓어오르면서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부모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면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버려두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고요. 이 과정에서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전달하고 아이가 느끼게 해 주느냐는 거죠.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더라도,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시키는구나 라고 느낀다면 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사랑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랑 때문에 시키신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시키는구나,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도 무시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면 아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아이가 서울대, 스카이, 하버드를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좋은 부모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각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아이와 나의 성향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시킬 수도 있고, 의외로 공부는 조금 쉽게 놓지만 또 다른 쪽으로 뭔가 노력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과정에서 사랑이 계속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느끼기를, 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개는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 이것은 부모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공부시키지, 공부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아이는 사랑을 느낄까요? 네, 느끼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말투와 그때의 표정과 자기에게 했던 그런 방식들을 느끼거든요. 아, 나를 사랑해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시키는구나, 이런 논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와 소통하고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어떠한 방식으로 듣고 어떠한 식으로 말하고 어떠한 식으로 소통하고 아이의 생각을 어떠한 식으로 수용하고 소화해 줬는지, 그 과정에서 아이가 사랑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아이와 소통하느냐가 아이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 느낄 수 없느냐를 결정하니까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아이와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하는가, 나는 아이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도 사랑을 담은 방식으로 표현하는가, 사랑을 전달하면서 일을 시키는가, 사랑을 전달하면서 공부를 시키는가, 아니면 사랑이란 거 쏙 빼고 관계라는 거 쏙 빼고 업무적으로 일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그냥 시키는 거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에게 사랑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까요? 사랑만 주면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최고의 부모가 될까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단순화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사람들은 복잡한 걸 싫어요. 아주 모든 것을 하나, 뭐 아니면 도로 딱 이야기해 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세상은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은데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수록 문제가 생기고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잡한 인생과 사람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단 하나만 주세요라고 하면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 더 주셔야 할 게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한테는 참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난 사람 중에 정말 이 사람 완벽하다 그런 사람 있으셨나요? 그냥 잠깐 만나기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뭐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또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식들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지요. 저 엄마 정말 완벽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집에 가서 폭군일 수도 있어요. 아이를 막 억누르는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 사람의 그런 성격이 다른데 모든 사람에게는 결국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얼마나 잘 숨겼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이것은 아이들은 더더욱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뭐랄까요?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순수한 동심, 전혀 이렇게 세상에 찌들지 않은 깨끗한 흰 종이 같은 것이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이 성인보다 더 순수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 것도 아이들이에요. 그 잠자리 날개 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어른들은 하지 않잖아요. 어른들은 그 잠자리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주 순수한 미소로 잠자리에 날개를 뗄 수가 있죠. 그리고 비 오는 날 지렁이 지나가면 그 밟고 돌로 찧어서 죽이는 것들 다 아이들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아이들이 악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순수하고 선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사회적인 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착함은 약간은 조금 원시적입니다. 현대사회 이전에 뭐랄까요, 부족 사회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는 정도랄까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가 더 조금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좀 선이 필요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뭐 성실 이런 거 있겠습니다. 배려 그리고 인내 이런 것들 우리가 덕목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요소들을 아이들이 골고루 갖춰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자연인처럼 내가 산에 들어가서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런 삶이 아니잖아요. 이제 도시에서 살려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일터로 가서 정해진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실과 인내와 뭐 배려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이런 요소들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 트레이닝을 통해서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사랑해 주는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동시에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적합한 훈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훈육을 하지 않으면요, 이 아이가 현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인성적 요소들이 매우 부족하게 됩니다. 요즘 따라 학폭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도 그 아들이 그 학폭 이슈가 있었죠. 그뿐만 아니고 뭐 그 트롯 가수 중에서도 우승을 눈앞에 둔 가수가 또 학폭 때문에 또 내려왔고 또 운동 유튜버 중에서도 한 명이 이제 채널을 삭제하고 이렇게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학폭 전과가 드러나서. 게다가 요즘에 드라마 더 글로리도 이렇게 있고 하는데 아이들이 사회적 선, 올바름과 그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내적으로 갖추지 못하면 현대 사회는 제대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훈육으로 트레이닝 해 주셔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훈육을 통해서 아이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제대로 길러주지 않으면요. 아이의 그 내면에 있는 잘못된 지점들,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면 결국 괴로운 것은 아이 자신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인내심을 배운 아이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어릴 때 인내심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그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면서 두고두고 굉장히 고통을 받거든요. 제가 제자들을 볼 때도 정말 힘들어하는 제자들이 보통 부모가 오냐오냐한 아이들입니다.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그냥 아이 뜻대로 다 기르다 보니까 아이가 내면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남도 배려할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고, 원하는 그 순간 다 주고, 자기 아이 기분에 다 맞춰서 해주다 보니까 어떤 장면도 참지 못하고 화내고 싸우고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모란 이런 훈육을 아이에게 충분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만 준다고 사랑만 듬뿍 주고 나면 아이가 이런 훈육이 안 돼서 괴로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키운 부모가 정말 최고의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에게 꼭 필요한 이런 요소들을 길러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훈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을 주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훈육을 하라 그러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사랑과 훈육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시면서 훈육을 해야 되는 장면에서 반드시 훈육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적절한 줄타기를 했을 때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건강한 마음, 그 다음에 아이가 부모에게 적절한 훈육을 받아서 바른 아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참 괴롭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았던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힘을 내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이들은 살면서 삶이 굉장히 좀 팍팍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랑, 따뜻한 사랑 많이 많이 주시고요. 훈육도 꼭 필요한데요. 훈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해서 삶에서 많은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부모란 바로 사랑과 훈육을 골고루 잘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어력, 힘도 함께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부모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이가 자기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일 텐데요. 이 두 가지 잘 주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꼭 사랑과 훈육을 적절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하시면 좋은 영상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우리 부모님을 저 콩나물쌤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